네, 많은 학생들이 이제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전할까도 중요하지만 목소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통해서 당신 면접을 보러 오세요 라고 해서 이제 회사를 찾아가서 임원들이나 뭐 인사팀, 뭐 직원분들 앞에 앉아서 면접을 보면 가뜩이나 이제 내용도 신경이 쓰이는데 목소리도 이제 신경이 쓰이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래서 보통 이 목소리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하면 내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줄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신뢰감을 줄 수 있게 꾸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준비한 내용을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표현해낼까? 약간은 내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꾸며낸 듯한 목소리, 꾸며낸 듯한 어떤 행동이나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 대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고 이 내용들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자꾸만 이 중요한 부분들을 배제하고 가끔 어떤 표현에 대한 기술로 많이 들어가는데 보통 신뢰감 있는 목소리라고 해서 많은 친구들이 약간은 낮은 톤의 목소리 그리고 천천히 하는 목소리 약간은 단호하고 짧은 문장으로 해서 이제 전달하는 훈련들을 많이 하는데 낮은 목소리라고 해도 사실은 누군가한테는 신뢰감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낮은 목소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낮은 목소리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목소리예요. 제가요 낮은 목소리인데 이렇게 짧게 끊어서 이야기를 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아무리 낮은 목소리라도 누군가한테 신뢰감을 주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낮은 목소리인데 속도가 굉장히 빠른 친구들이 있어요. 낮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속도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한 번에 몰아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도 사실 낮은 목소리라고 해도 신뢰감을 주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목소리 형태가 신뢰감을 주는 요소도 아니고 어떤 목소리 형태를 배운다고 그리고 이 목소리 형태를 표현한다고 해도 누군가한테 신뢰감을 주는 거는 다른 분명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또 전달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약간은 톤을 올려서 훈련을 시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톤을 높이면 전달되는 소리도 명확하고 명료하게 들리기 때문에 전달은 잘 돼 보일지 몰라도 요거 역시 마찬가지죠. 톤이 높이 올라와 있지만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짧게 나간다라면 또 다른 뭐 전달력에 대한 부분들은 또 감쇄가 됩니다. 반대로 높은 톤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느려서 얘기하는 친구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뭐 소리야 분명하게 전달된다 하더라도 전달력에 대해서는 조금은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목소리를 훈련한다고 해서 전달력이 분명해지거나 신뢰감을 주는 것은 반반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도 이 목소리가 누군가한테 들렸을 때는 긍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떤 목소리가 나한테는 분명히 단점인데 누군가한테 들렸을 때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내 목소리를 무조건 바꾸고 어떤 특정한 목소리들을 훈련하고 어떤 특정한 목소리를 갖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 전에 내 목소리가 지금 어떤지부터 분명하게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쓰는 이 목소리를 표현 요소로 해서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음이 있습니다. 흔히 톤이라고 하죠. 높나 낮나 혹은 뭐 중음이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음의 목소리, 뭐 중저음의 목소리를 편안하게 느끼고 좋아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람 행동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이미지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수 있고 다른 분위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울림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톤이랑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울림점은 앞쪽에 위치해 있느냐 뒤쪽에 위치해 있느냐 위쪽에 위치해 있느냐 아래쪽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울림소리도 다 달라질 수 있고요. 소리의 명확성도 달라질 수 있고요. 톤도 많이 올라갈 수 있고 톤도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림점에 따라서 혹은 이 위치에 따라서도 이 사람에 대한 느껴지는 분위기나 어떤 느낌들은 달라질 수 있는데 무조건 어떤 특정한 목소리로 바꾼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음이나 울림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지, 혹은 내 분위기가 어떤지, 내가 따뜻한 사람인지 혹은 차가운 사람인지, 내가 부드러운 사람인지 아니면 조금 하드한 사람인지에 대한 분위기를 분명하게 내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톤이나 울림점만 생각해 봐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혹은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가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치밀한 일을 하는 이런 환경이라면 뭐 낮은 톤이나 느린 목소리보다는 되려 높은 톤에 빠르고 명확한 목소리를 훨씬 더 어필이 될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직업이 누군가를 상담하거나 컨설팅하는 직업이라면 너무나 높거나 이 명확한 목소리보다는 약간은 울림이 있어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호흡 소리가 있는 목소리들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리고 호흡 위치에 따라서도 사실 목소리는 분명하게 달라지고 호흡량도 있을 거고요. 호흡량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상담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조금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호흡을 좀 많이 섞어서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수들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사람들도 호흡을 좀 많이 쓰죠. 반대로 호흡을 굉장히 부족하게 적게 쓰면 날카로운 듯한 목소리를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명확한 어떤 프리젠테이션 상황이나 내가 전하고자 하는 정보들을 분명하게 전달할 때는 호흡량을 좀 빼주는 소리가 뭐 필요하긴 하죠. 그 이외에 볼륨이 있습니다. 뭐 보통 자신감을 드러내는 요소 중에 하나가 목소리를 좀 크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무조건 목소리가 커도 쟤는 왜 이렇게 시끄럽지라는 이미지를 풍길 수도 있고, 무조건 목소리가 작다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목소리 작다라는 이 표현도 쓸 수 있겠지만, 목소리가 작으면 신중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소리 표현이든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 이 표현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서 부정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제 목소리들을 좀 표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뭐 길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대부분 면접을 보다 보면 아이 같은 목소리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특징들이 이렇습니다. 약간 톤이 높고 끊어읽기를 잘게 하고 뒷부분을 좀 느려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제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형태들이 말을 좀 길게 느리고 짧게 이야기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아이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끝부분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마무리하는 것만으로도 아이 같은 목소리가 조금 감쇄가 되고, 자잘하게 이걸 끝나 있는 것도 한 번에 이야기하는 훈련만으로도 사실은 아이 같은 목소리를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 같은 목소리인데 짧게 끊고 아예 길이도 짧게 끊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요, 제가요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반대로 훈련하는 겁니다. 뒷부분을 되려 뭐 안녕하세요 박민우입니다처럼 뒷부분을 1초에서 2초 정도만 좀 길게 느려줘도 이 뒷부분이 짧아지는 아이 같은 목소리들은 조금은 해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속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뭐 여유 있는 사람을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적극적이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실 속도감 있게 표현하는 것도 뭐 좋은 긍정적인 어떤 피드백, 부정적인 피드백에 둘 다 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빨리 하는 사람이라고 나 저 사람 목소리 못 알아듣겠어, 저 사람 너무 말이 빨라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적당한 속도는 저 사람의 추진력이나 혹은 진취성이 있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반대로 너무 느린 표현들도 저 사람 좀 게으르고 생각이 좀 더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신중하게 이야기한다라는 느낌으로 분명히 전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억양에 대한 부분인데요. 억양도 보통 이제 올리는 표현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요 뭐 기계공학을 전공한 박민우입니다. 이렇게 끝을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발랄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약간은 좀 가벼운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면접하는 내내 계속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요 이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이 회사가요 이렇게 계속 올린다면, 긴 시간 동안 이 끝을 올리는 억양으로 목소리를 쓴다면 너무나 가벼워 보이는 표현들, 혹은 이 회사에 대해서 건성으로 표현하는 듯한 느낌도 줄 수가 있겠죠. 밝은 느낌의 이면에는 길게 이야기할 경우에는 약간은 부정적인 부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는 억양을 내리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신뢰감을 주거나 이 사람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억양 중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민우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데 이 목소리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요, 이 회사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침울한 듯한 느낌의 목소리 표현도 됩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이 높이거나 내리는 억양 대신에 직선형의 억양을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민우입니다. 약간 말을 흘려버리는 듯한 느낌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보통 이런 사람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오면 약간 좀 로봇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분명히 어떤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의 말에는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고 이 친구의 말에는 어떤 얘기를 해도 오해로 들리는 듯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어떤 억양의 변함도 없고 속도의 변화도 없고 기대의 변화도 없고 지금 말씀드린 목소리 표현 요소에 대해서 변화 요소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말을 재미있게 하거나 어떤 감정들을 분명하게 전달하거나 신뢰감을 주거나 명료하게 전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표현 요소들이 들쭉날쭉 리듬감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달변가들을 좀 보거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리듬들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 그리고 내 목소리를 가지고 누군가한테 내가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것들을 목소리를 표현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를 과연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 표현 요소의 기준에 맞춰서 내 목소리 표현 요소에 따라서 이 표현 요소가 과연 상대방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으로 들리는가부터 분명하게 판단하고 보완할 부분들은 보완하고 이 부분에서 개발할 부분들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어떤 특정한 형태들을 많이 따라갑니다. 아나운서처럼 명료하고 조금 맑고 영롱한 목소리를 가지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면접하는 상황이라면 대화하는 상황이고 주고받는 상황인데 아나운서와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면 전달하는 정보성의 목소리는 분명하게 전달되지만 대화하는 듯한 느낌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성우들의 목소리, 성악가들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죠. 소리는 굉장히 울리고 좋지만 이 사람들이 누군가하고 얘기했을 때는 약간 어색한 부분들이 있는 게 실제로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호흡이나 대화하는 말의 길이가 분명하게 표현되지 않아서 전달되는 것들도 약간은 부자연스러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굉장히 따르고 좋아합니다. 그냥 단순히 목소리 좋다라는 이유로. 근데 정말 나를 표현하는 거는 좋은 목소리가 아니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목소리가 가장 좋은데 내가 실상 지금 쓰고 있는 목소리가 사실 가장 좋은 목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상한 기술들을 익혀서 이상한 목소리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까지도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인사 담당자 분들이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소개를 시켜주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실제 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인터뷰를 해보면 이 친구의 어떤 행동이나 평상시의 습관의 이런 모습들도 목소리만 들어도 분명히 파악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면접 상황 안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이 사람의 실제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전에 알았던 이 사전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파악하는 거는 훨씬 더 쉽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뭔가 꾸며내거나 글로 일단 한번 꾸며낸 친구들이 면접에 오기도 하고 실제 자기 모습을 보여줘서 면접에 오기도 하는데 한번 꾸며진 모습에 내가 실제로 표현하는 것들이 일치가 된다면 사실은 괜찮은 방향이긴 하지만 꾸며진 모습에 또 다른 꾸며진 모습으로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가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면접에서는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회사 면접을 붙어서 이 회사에 다닌 것은 사실 목적은 아닐 거예요. 이 회사에 들어가서 생활까지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면접 보기 전에 상황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 사람을 보여줬으면 면접을 통해서 내가 말로 혹은 목소리로 어떤 시선이나 행동이나 몸짓으로 한 번 더 보여주고 확인하는 작업이죠. 그 다음에 진짜 확인하는 거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이 사람의 실제 행동이나 업무 수행 능력을 보고선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맞았다
라는 것들이 있으면 사실 정규직이나 더 오랫동안 이 회사에서 몸담고서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보면 회사에 입사해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30%에서 50% 정도는 그만둡니다. 잘리는 경우들이 더 많죠. 실제로 면접을 어떤 꾸며진 형태로 봐서 면접을 붙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 회사에 내가 원하는 회사, 나한테 맞는 회사에 가서 이 회사에 오랫도록 일하는 게 목적인지를 좀 분명하게 생각해보고, 꾸며진 듯한 목소리를 쓸 건지, 아니면 나한테 맞춰진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내 모습을 드러내줄 수 있는 목소리를 쓸 건지를 한 번쯤은 고민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를 분명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냥 간단하게 녹음이라도 한번 해보셔서 내 목소리가 과연 누군가가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한번 들려줘 보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방법이죠. 나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좀 들려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인데 어떤 느낌이 드시냐, 어떤 사람인 것 같냐 라고 물어보는 행위들을 좀 한 5에서 10명 정도만 통계를 내보면 그 느낌들이 좀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면접이든 뭐 어떤 취업이든 누군가와 대화하는 상황이든 목소리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거나 목소리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선은 내 목소리부터 좀 점검하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